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의 IP 컨설팅을 맡고 있는 이소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특허로 보는 5G의 동향이고요. 특허로 5G에 대한 특허로 검색을 해서 글로벌 선두주자가 누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의 내용을 공유드리기 앞서서 5G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5G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이전에 잘 아시다시피 이동통신이 1세대, 2세대, 그리고 3G,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LTE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각각 이동통신의 발전 단계는 전송 속도도 물론 급격하게 발전을 해왔지만 데이터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형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날로그 보이스 음성 형태로 지원을 하다가 텍스트 그리고 동영상, 초고화질의 동영상의 스트리밍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요. 5G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속.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속도는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4G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1초당 2GB 정도로 빨랐는데 5G 같은 경우는 10GB에서 20GB 이상으로 굉장히 빨라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의 전송 속도도 굉장히 단축이 되면서 요즘 많이 인기 있는 VR까지도 5G로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저지연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핸드폰에서 통신망으로 갔다가 다시 핸드폰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0.001초로 사실상 거의 무지연이라고 볼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이런 저지연 서비스 덕분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원격 의료 서비스 같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5G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초연결입니다. 매시브 IoT라고 하는데요. 원래 요즘 사용하시다 보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핸드폰 인터넷이 느려진다거나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5G 같은 경우는 1제곱킬로미터당 100만 대 이상의 기기를 연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결이 끊긴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거는 거의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터넷 속도로 인해서 제한이 있었던 서비스들이 앞으로는 더욱 제한이 풀리게 되고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분석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 관련된 특허를 저희 더엔트 제품으로 검색을 해봤고요. 2014년도까지는 1,700여 건의 발명이 출원되었는데 2018년도까지는 12,500여 건 정도의 발명이 출원되었습니다. 거의 3년 사이에 7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굉장히 급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발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 더엔트 제품에서는 별도로 특허 DB를 구축을 해서 발명 단위로 그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 단위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 특허 데이터를 저희가 기술 용어로 재작성을 하기 때문에 검색하거나 분석하는 데 정확도가 높고 분석 내용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분석 내용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12,500여 건의 발명 중에 거의 40% 이상이 상위 6개 기업이 출원한 발명들입니다. 보시면 삼성과 인텔, 화웨이, 퀄컴, 에릭슨, 노키아 순으로 발명 출원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500여 건의 발명에 대해서 각각 우수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더wen트의 우수성 평가 기준으로 발명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니면 우수성이 좀 미미한지에 대한 평가를 내렸고 아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강력한 특허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강력한 특허들 중에 54% 정도가 이 앞에서 보셨던 상위 6개 기업에서 출원한 된 발명들입니다. 이 6개 기업이 출원량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강력한 특허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거의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선두 기업으로 글로벌적으로 선두 기업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출원되는 국가들로 비교를 해보시면
아래에 있는 꺾으선 그래프는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각 국가별로 출원된 발명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유럽, 한국 순으로 발명의 출원율이 굉장히 높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블 차트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의 특허 출원량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 크기가 클수록 특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회색 버블 같은 경우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여기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른쪽 상단에 맨 위쪽에 있는 버블을 보시면 덴마크와 스페인, 그리스 이런 유럽 국가들이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빠르게 3년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앞에서도 보셨지만 특허 포트폴리오의 규모는 크지만 최근 3년간의 성장률은 비교적 더뎌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관들의 출원 형태는 어떤지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상위 50개 기관들 출원인을 기준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개별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X축과 Y축은 특허 포트폴리오의 최신성과 그리고 특허 포트폴리오의 우수성을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신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보실 수 있고요. Y축의 상단부로 갈수록 우수한 특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기관들을 다 버블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위 6개 기업들을 따로 먼저 보시면 삼성이 제일 크게 1위 기업인 만큼 버블이 굉장히 제일 큽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부에 위치한다는 것은 5G에 대한 특허 출원이 가장 좀 빠르게 들어온 편이고, 그리고 우수한 특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영향력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좀 일찌감치 5G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만큼 또 강력한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포트폴리오 최신성이 있는 특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강력한 특허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화웨이는 최근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영향력이 나머지 5개 기업에 비해서 특허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6개 기관 말고도 학술기관과 그런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다양하게 출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학술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5G에 대한 출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허의 Y축의 하단부에 위치한 것으로 봤을 때 특허의 영향력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여기 위에 있는 애트리입니다. 애트리는 한국정보통신연구원인데요. 애트리에서는 5G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좀 오래전부터 5G의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술기관들에 비해서 좀 영향력이 높은 우수한 특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요타나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도 5G 관련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도 요즘 많이 주목되고 있는 V2V, V2I, 자동차 사물과의 연결에 필요한 5G 이동통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찌감치 5G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꽤 우수한 핵심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눈여겨봐야 할 기관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HTC는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 회사인데요. 시장의 입지는 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적은 편이지만 최근에 5G에 대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온 거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특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5G의 선두주자가 차세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도
우수한 특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많이 사용하시는 아이워치에 관련된 특허들인데요. 아이워치 같은 경우도 5G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특허들을 각 세부 기술 분야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응용 기술이라든지 기초 기술, 그리고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활용 방안에서 봤을 때 기술 분류를 해봤고요. 이 각 세부 기술 분야의 그 6개 상위 기관들이 어떻게 출원을 하고 있는지, 어느 기술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삼성이나 퀄컴 같은 경우는 꽤 다양한 분야에 출원을 하고 있고요. 각각 제각각 좀 다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3가지 기술 분야에 출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술 분야 중에 첫 번째는 안테나입니다. 이동통신에서 안테나가 빠질 수는 없을 거고요. 두 번째는 모빌리티 핸드오버인데요. 이 모빌리티 핸드오버 같은 경우는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전환되는 기술들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리소스 매니지먼트, 얼로케이션, 네트워크 셀렉션입니다. 이 세 번째 기술 분야는 주파수에 대한 할당 기술이라든지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6개 기관이 공통적으로 출원하고 있다는 점은 이 3가지 기술 분야가 5G의 핵심 기술 분야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허 기술 분야가 집중 분야가 어떤 기술 분야가 집중적으로 출원이 되고 있는지를 다음 장표에서 보시겠습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 보통 한 가지 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2가지 이상, 많게는 3가지에서 5가지까지도 포괄적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 2가지 기술 분야를 같이 겹쳐지는 분야를 체크를 해서 좀 집중되는 기술 분야, 많이 출원되는 기술 분야를 왼쪽에 표기를 해봤고요. 오른쪽은 반대로 출원이 적게 되는, 겹쳐지지 않는 기술 분야를 공백 기술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집중 기술 분야를 보시면 스마트홈에 관련된,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기술 분야들이 많이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 분야가 핵심 기술 분야이고 그리고 좀 많이 경쟁이 치열한 기술 분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요. 오른쪽에 공백 기술로 넘어왔을 때 최근에 굉장히 많은 5G의 기술력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공백 기술이 많은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회가 많다라고도 해석하실 수가 있고요. 공백 기술 중에서 좀 많이 하얀 부분, 많이 비어있는 기술을 보시면 풀 듀플렉스 그리고 셀리스 기술 분야가 많이 비어있는 경쟁이 저조한 기술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G를 좀 눈여겨보신다거나 진출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공백 기술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세부 기술 분야의 또 트렌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앞에서 출원인 버블 형태처럼 최신성과 포트폴리오의 최신성과 우수성을 평가해서 각 기술 분야를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세부 기술 분야를 크게 3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하얀색 버블은 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거고요. 하늘색으로 표기된 버블은 응용 기술 분야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활용 예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얀색 버블에는 안테나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소스 매니지먼트와 같은 기초 기술 분야인데 거기에 있는 회색 영역, 이 2, 4분면에 해당되는 회색 영역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 기술 분야가 가장 오래되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기초 기술이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높고 우수한 특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초록색 사각형 영역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보면 하늘색 응용 기술 영역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출원이 되고 있으면서
영향력이 높은 응용 기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기초 기술과 지금 응용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진되어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계속 응용 기술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활용 예시, 초록색 버블이 활용 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초록색 버블은 최근에 많이 진입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영향력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른쪽 상단부를 좀 더 확대해서 볼 건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응용 기술 중에서도 네트워크 가상화 관련된 기술 영역, 그리고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기술 영역이 최근에 출원이 많이 되고 있고 그만큼 영향력이 높은 기술 분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하늘색 삼각형 영역을 이머징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앞으로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유망 기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출원이 이어지고 그리고 영향력이 높은 특허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초록색 버블 같은 경우는 블리딩 엣지라고 해서 지금 현재 5G를 출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6G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5G에 대한 기술 형태를 보여드렸는데 5G가 기초 기술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응용 기술 그리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기술들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었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분석 내용은 여기까지이지만 다음 웹엑스에서는 좀 더 상세한 기술 분야 분석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5G에서는 다양한 출원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4G 때는 통신기술과 관련된 이동통신에 관련된 기업들이 선두주자로 특허 출원을 하고 있었다면 5G에서는 이동통신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 그리고 학술기관, 그리고 국토교통부라든지 그리고 리테일 관련된 회사들도 다양한 형태로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G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었고요. 4G에서는 기초 기술 그리고 응용 기술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어졌더라면 5G에서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확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통신 기술 관련해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지만, 저희 IP 서비스 같은 경우는 화학이라든지 기계, 그리고 반도체 기술 분야에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5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삼성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퀄컴의 경우 인프라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후속에 웹엑스를 통해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체 1번 답변을 좀 간단하게 먼저 드리면 전체 출원한 양 대비 삼성은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특허 비율이 높고요. 예를 들면 66% 정도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 37%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기업별로 상세한 분석 내용은 나중에 추후 웹엑스 한 달 뒤에 열릴 예정인데요. 그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저희 홈페이지 연락망을 통해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